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와서 그런지 전지가위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물론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좀 많이 오긴 했지만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시국에 소개를 해드릴 전지가위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중국산이나 대만산 아니면 값이 좀 많이 비싼 독일산밖에 없어요. 참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을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조금 생소한 나라에서 들어온 전지가위가 있었습니다. 이태리에서 들어온 전지가위가 있었는데요. 근데 수입사가 코메론입니다. 그 코메론이 맞아요. 보통 전지가위 회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엔빌 타입으로 출시를 했어요. 여기서 엔빌 타입이 뭐냐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이패스 타입이라고, 날과 날이 겹치는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씹어서 자르는 거를 바이패스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날이 아래쪽 판과 부딪혀서 잘리는 타입을 엔빌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엔빌 타입은 조금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가위인데요. 근데 엔빌 타입의 단점이 좀 있죠. 만약에 좀 장미 같은 그런 줄기 같은 거를, 좀 질긴 줄기를 자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살짝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타입이긴 합니다. 하지만 섬세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가위거든요. 시중에 이런 바이패스 타입의 전지가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접하기 힘든 가위군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요런 거나 요런 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가위를 왜 가지고 왔냐면 대만산의 일자 엔빌 타입이고요, 일산의 일자 엔빌 타입, 일산의 아로진 곡선의 엔빌 타입, 저한테 독일산은 엔빌 타입이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교군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 제품도 일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이죠. 아르스의 VS8 씹혀서 자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바이패스 타입입니다. 일단 제가 코메론 이 가위를 받고 처음에 열어봤을 때 첫 느낌이 뭐였냐면 가볍다, 딱 요거였어요. 손잡이가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최대 30%까지 무게를 낮췄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위에는 고탄소강으로 조금 절삭력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메이드 인 이태리, 이탈리아 제품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제품은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실험할 나뭇가지를 잘라보고 잘 잘리네, 딱 이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210 타입과 190 타입이 나오는데요. 이 제품은 장가지를 자를 때 쓰면 유용하고 이 제품은 조금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유용하죠. 일단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저울을 켜고요. 일단은 그린로운에서 나오는 대만산 제품이고요. 238g. 그 다음에는 사보텐에서 나오는 일자가위 229g. 그 다음에는 일산 곡선가위 245g.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시는 아르스 226g이에요. 코메론에서 나오는 190mm 타입은 무게가 174g 밖에 나가지가 않고요. 210mm 타입은 224g이 나갑니다. 일단 무게는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해요. 왜냐하면 크기가 좀 더 크거든요. 이렇게 일단 외형을 살펴봐드리게 되면 이쪽이 가장 눈에 띄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작은 손님분들한테는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근데 큰 손님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면 요거 때문에 제가 손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농구공을 잡을 수 있는 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손가락 이 부분에 걸려서 자를 때 힘주기가 조금 불편하죠. 아무래도 일단 외형을 살펴봐드리게 되면 손잡이 부분은 무광의 알루미늄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날 부분의 모습이고요. 스프링 부분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타입. 이제 거두절미하고 잘라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산 일자 타입이 가장 흔하긴 흔한데 절삭력은 사실 엔빌 타입 중에 가장 떨어지죠. 일단 이런 얇은 가지 중에는 잘 잘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 뭔가 씹히는 느낌이 나요. 일부러 지금 천천히 자르고 있는데 굵은 부분을 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살짝씩 씹히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일산의 일자가위 비슷한데 사보텐은 조금 유명하죠. 날이 잘 들기로 한쪽으로 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단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자 타입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씹히는 게 없지 않아 있죠. 그 다음에는 다이와의 곡선 타입 씹히는 건 좀 덜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잘리고요. 자, 코메론 기대가 되긴 됩니다. 아무래도 아래쪽 입벌림이 조금 넓네요.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빨 타입이 조금 더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잡아 넣기 좀 수월하죠. 아무래도. 잘 잘리네요. 일단 느낌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르기에는 확실히 조금 잘 잘리는 느낌이 나긴 나는데 뭔가 탁탁 걸리는 느낌이 없죠. 날 부분이 확실히 좀 예리해 보입니다. 옹이 부분을 한번 잘라볼게요. 옹이 부분도 잘 잘리네요. 날 끝으로 한번 잘라볼까요? 날 끝으로 잘랐을 때는 힘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잘 잘리네요. 이 부분이 조금 헐거운 거는 조금 거슬리네요. 뭔가 이렇게 뒤로 제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엔빌 타입을 쓰는 이유는 이거죠. 왜냐면 일반 아르스 요 타입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씹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조금 굵은 타입을 자를 때는 이 부분, 가지 부분에 좀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삭력이 좋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요 타입이죠. 근데 코메론 잘 잘리는데요? 월등히 뛰어나진 않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부드럽게 들어가는 타입? 이런 식으로 사그작 잘리는 느낌이 나요. 가장 비슷한 타입인 요 다이와 걸로 다시 비교를 하게 되면 다이와도 잘 잘리는데요. 뭔가 한번 걸리는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 근데 다이와도 잘 잘리긴 잘 잘립니다. 왜냐면 이제 일산 가위들이 조금 품질이 아무래도 좀 좋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잘라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손잡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손이 크다 그랬잖아요. 코메론이 이 부분이 워낙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작은 손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겠는데 저처럼 손이 좀 많이 크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끝이 가위에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날의 절삭력은 굉장히 좋으나 뭔가 이 손잡이 부분이 조금만 좀 덜 꺾어도 됐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절충을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작은 손과 큰 손을 전부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는 제 기준이니까요. 제가 손이 크니까 손이 큰 사람한테는 요 손끝 부분이 조금 아쉽다. 요런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절삭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그작 씹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바이패스 타입으로 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덕 이 부분은 옹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뭔가 더덕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턱 치는 느낌이 나는데 확실히 코메론은 뭔가 이렇게 씹혀서 잘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 부분이 밑으로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꽃집, 화원 같은 데서는 이렇게 튀어 날아가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괜찮죠. 근데 꽃집에서는 보통 이런 엔빌 타입의 요거는 줄기를 자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왜냐면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날이 조금 무뎌지면서 사이가 빈대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제가 코메론 쪽에 물어보니까 아래쪽은 제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르대요. 위에보다 아랫날이. 그래서 아랫부분이 살짝 파지는 느낌이 있어서 비는 게 확실히 덜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계속 눌리잖아요. 아랫부분이 윗날보다 약하기 때문에 날 보호도 되고 들뜨는 부분이 덜하다. 근데 출시를 했을 때 바이패스 타입도 같이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들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잘리기는 잘 잘리나 바이패스 타입도 같이 출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선택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190mm 타입은 손이 작은 분들이 쓰시는 가위죠. 이런 식으로 작은 손용. 이 가위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기에는 불편한데요. 일단은 근데 날은 확실히 이번에 코메론이 돈 좀 쓰고 넣은 것 같아요. 이태리제다 보니까 날 성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굵은 가지들은 보통 이제 충전 전지가를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작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뭔가 되게 썰리는 게 뭔가 음식하는 것처럼 안 날아가고 잘 썰리네요. 괜찮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 돈 차이가 많이 안 나긴 하는데 4만원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섣불리 이 제품 정말 좋은 거라고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다이바 같은 경우에가 3만원 중후반대 정도 하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엔빌가 중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런 대만산도 엔빌 타입은 좀 금액이 비싸거든요. 왜냐면 일반 바이패스 타입보다 좀 성능이 좀 내구성도 그렇고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못 쓰거든요.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손이 큰 분이 아니고는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무게가 가볍고 날이 잘 들고 내구성은 물론 따져봐야겠지만, 이번에 코미론에서 부품이 8가지가 전부 다 들어왔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요걸 다 나누면은 8개로 나뉘는데 그 부품을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다고 해요. 윗손잡이, 아랫날, 스프링, 볼트 2개, 판 이렇게 볼트 너트 전부 다 그때그때 추가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 날이 무뎌졌거나 스프링이 없어졌거나 쓰다가 뭔가가 닳았을 때 그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니까 코미론이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쓴 것 같아요. 근데 코미론에서 전지가위가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굉장히 생소하긴 생소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코미론에서 나오는 전지가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상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고 제 기준으로는 조금 더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태리제의 전지가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